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의 사이콜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식물의 호흡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 산물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광합성은 양분을 만드는 거고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지난번에 연속 두 번에 걸쳐서 강의 올렸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광합성은 말 그대로 양분의 생성이죠, 생성. 그죠, 생성.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비대에너지를 사용해서 어저께도 했던 거예요. 비대에너지를 사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광합성이죠. 어디에서요? 엽록체에서. 엽록체. 근데 호흡은 반대로 만든 포도당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유기물. 탄소, 수소, 산소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부르는데 포도당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C6H12O6라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호흡 시 들이마신 산소와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빼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응식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뒤집어서 쓰면 돼요. 자, 포도당을 호흡 시 흡수한 산소에 의해서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아시겠죠? 근데 호흡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내 발전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호흡과 광합성의 특징. 자, 다시 호흡과 광합성의 특징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호흡과 광합성의 특징, 호흡과 광합성의 특징 비교.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장소부터 갈게요. 장소는 이미 설명했죠.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 장소. 근데 호흡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은 일어납니다. 중학교 2학년 버전이지. 고등학교 과학 탐구 고3까지 전 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고2 과정인지 중2 과정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세포. 오케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요. 자, 왜? 다 미토콘드리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세포든. 광합성은 엽록체. 근데 어떤 학교는 또 이거 모든 세포라고 안 하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들. 엽록체가 있는 세포들에서 일어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식물도 계속 살아야 되니까 식물이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럼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도 계속 호흡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일례를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밤에 잘 때, 여러분들 낮에 학교 가서만 호흡하고 밤에 잘 때는 호흡 안 합니까? 아니죠. 다 호흡하죠. 그래서 자, 호흡은 언제 하느냐? 항상 하죠, 항상. 자든 일어나든 일하든 놀든 먹든 싸든, 그죠? 하지만 광합성은 반드시 빛이 있을 때만 호흡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빛이 있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좀 찌그락찌그락 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호흡에 사용되는 물질, 그 다음에
광합성에 사용되는 물질. 그러면 이거를 뭐 원료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사용 물질, 사용 물질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반응 물질, 물질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세 가지 개념 다 여러분들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선택해 주실 거예요. 호흡할 때는 포도당하고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자, 포도당하고 산소. 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전자칠판이 싸구려다 보니까 글씨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글씨체가 좀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광합성은 아까 우리가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물과 이산화탄소. 오케이. 이 두 가지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 교환. 이게 또 중요하죠? 기체 교환. 기체 교환을 하는데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여러분들 호흡도 광합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야, 호흡할 때 식물이 호흡할 때 뭘 들이마시니?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릿속에 광합성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당연히 이산화탄소 들이마시죠. 그걸 호흡으로 판단하는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호흡할 때는 산소 흡수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소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 방출합니다. 이산화탄소 방출. 여기는 반대죠. 반대. 이산화탄소 흡수. 그 다음에 산소 방출. 방출.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에너지의 출입 관계. 자, 광합성을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얘는 광합성을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에너지를 방출하죠. 에너지를 방출.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활용해 먹거나 또는 사람도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함으로써 그때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체온도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ATP라는 걸 배울 건데 그때 가시면 배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광합성 산물 포도당의 저장과 운반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다뤘어요. 낮 동안에 광합성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광합성을 통해서 저장 형태인 녹말로 잠깐 바꿨다가 밤에는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주로 설탕으로 바꿔서 저체중 저장 기관이 뿌리로 내려보낸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했고요. 뭐 뿌리로 저장을 하는데 주로 3대 영양소 즉 녹말, 지방, 단백질 이러한 형태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번 여러분들 시험 범위까지는 끝나나요? 여기가 4단원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5단원은 동물과 에너지 파트가 나오는데 동물과 에너지 파트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 제가 최대한 시간 내서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하나 빼먹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내면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빛의 세기. 자, 이거는 번외입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 그다음에 호흡량 이 사이의 관계. 조금 어렵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이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빛의 세기가 자 보세요. 빛의 세기가 이거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 광포화점도 얘기해야 되고 보상점도 얘기해야 되고 뭐 순광합성량도 얘기해야 되고 총광합성량도 얘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물론 제 욕심 같아서는 가르쳐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어차피 이걸 학생이 다 하니까 가르쳐 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사이콜 TV의 사이콜 선생님 진짜 너무 어렵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할까봐 중2 버전으로만 갈게요. 아시겠죠? 빛의 세기가 아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낮이 있고 한낮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이렇게 갑시다. 완전히 저녁은 아니고 그리고 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일정량의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식물은요 호흡을 한다는 얘기죠.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이른 아침 해가 여기 땡 떠가지고 빛의 세기가 조금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 이전의 밤 동안 자기도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하는 양이라는 건 늘 일정 수준 유지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A라는 식물이 호흡을 100씩 한다 합시다. 100씩. 그럼 이거는 하루 종일 100씩 한다 칩시다. 가정할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건 이제 호흡이에요. 호흡. 이거 잘 들으셔야 돼. 호흡입니다. 근데 광합성은 밤에는 안 해. 여러분들. 광합성은 밤에는 안 해. 밤에는 안 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세기에 일정 부분 빛의 세기를 주지 않으면 호흡이 광합성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자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옆으로 가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밤이다 칩시다. 그러면 밤에는 무조건 호흡만 해요. 광합성 안 해. 그러면 시간이 여기 땡에서 여기서 해가 조금씩 떴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 떴으니까 빛의 세기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럼 광합성량도 증가하겠죠. 광합성량도 증가할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광합성을 하는데, 그럼 만약에 어떤 특정한 시점 이전까지 예를 들어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을 때가 있어.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는요. 오른쪽 위로 좀 갈게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내가 호흡을 더 많이 해야 돼. 광합성보다 호흡이 더 많이 일어나. 그럼 호흡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그랬으니까 호흡이 광합성보다 많은 시점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건 아마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으면. 알겠죠? 그러다가 일정 세기의 빛이 세기가 점점 증가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 오케이?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이 같을 때. 그럼 이때는 내가 필요한 산소를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광합성하면 산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산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 방출한다고 배웠잖아요. 방출. 그죠? 방출한다고 배웠잖아. 근데 호흡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처음에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호흡량하고 광합성량하고 같아버리면 광합성 시에 만들었던 산소가 같은 양의 호흡에 산소로 그냥 써버리면 돼.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방출할 필요가 없겠죠. 방출을 안 해요. 왜? 내 몸에서 버렸다가 다시 들이마실 무슨 그런 짱구 같은 짓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침과 한낮 사이에 식물체 내에서 기체의 출입이 없는 시점에 빛의 세기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이거는 학교에서 다뤄주는 학교가 극히 적겠지만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빛의 세기가 증가할 때 한 번. 그래서 기체 출입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 쭉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면 또 빛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그럼 그때 또 한 번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녁에 또 기체 출입이 없는 빛의 세기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아침과 낮,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기체 출입이 없는 시점이 나타나는데, 그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호흡량과 식물의 호흡량과 뭐가 같아서 그렇다. 광합성량이 같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점의 빛의 세기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내가 버릴 걸 보상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상점이라고 부릅니다. 보상점. 아시겠죠? 보상점이라고 불러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번 기말고사 범위까지는 급조해서 찍었네요.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이콜TV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콜TV의 사이콜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